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025년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유익한 강연을 함께 즐기고 그리고 이 강연을 진행할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돌아왔어요. 지난해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통섭의 광장 2025년에 이렇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통섭의 광장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통섭의 광장은요,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을 모시고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0번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7시 30분 그리고 바로 이곳 MBC 충북 공개홀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인 뇌. 뇌를 구성하는 수많은 것 가운데 특히 학습과 기억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해마를 또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셔서 뇌 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전달하며 대중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하다 갑자기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저는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1시간 정도 뇌에 대해서 좀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뇌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머릿속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오랫동안 써오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여기 제목이 좀 오늘 너무 선정적으로 제목이 돼 있는데 공부하는 머리는 타고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사실 어디 가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저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공부 잘하는 머리는 타고나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다시 되물어봐요. 공부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서 막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의외로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선뜻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많이 써오는 말이지만 공부 잘하는 머리는 어떤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면 강의를 하면은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학생들은 0.5초 만에 시험 잘 보는 애들 이러면서 서울대 가는 애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공부를 잘하는 머리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거를 그냥 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무슨 정답을 알려줄 줄 알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저는 재료를 좀 오늘 드리고 강연을 마치면 여러분이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애들이 주로 떠오르죠. 공부 잘하는 머리 하면은 똑똑하고 이렇게 막 따박따박 그죠? 근데 저런 거는 사실은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학생의 뭐라 그러죠? 표본이 될 수 없어요. 요즘에 AI가 다 저런 걸 하기 때문에 뭔가 지식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일단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머리라는 거는, 이게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는 워낙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이렇게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12년, 그죠?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가느냐, 나와서 뭘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목표가 뭐냐를 보면 이제 시험이죠. 대입, 뭐 수능 시험, 뭐 이런 거, 그죠? 그 이후에도 뭐 수능, 아니 뭐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들이 있지만 다 시험을 목표로 되게 공부라는 게 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 넣어가지고, 그죠? 잔뜩 넣어가지고 달아나지 않게 어떻게든 뇌에 넣어놨다가, 그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출을 한다고 그러죠. 인출, 꺼내는 거죠. 예? 그죠? 시험장에 갈 때 이게 흩어지지 않게 잘 가야 돼, 이렇게. 그죠? 잘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안에 저장돼 있는 거를 잘 꺼내가지고 잘 찾아서 잘 꺼내서 정답을 쓰고 나오면 시험 문제가 자기가 아는 게 많이 나오면 점수가 높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1등, 뭐 10등 안에 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거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되게 이제 제가 대중 강연을 하면서 머리 좋다는 게 뭐 무슨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이런 류의 그런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약간 낡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좀 벗어나시라는 그런 강연을 할 예정인데, 설득이 되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이상한 형태의 학습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런 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공부 방식, 학습 방식이 바뀌려면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제 강의를 시작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죠?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 그런 시대, 그 옛날에 뭐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 보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죠.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패러다임에 계속 그 사로잡혀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저런 거보다는, 그래서 공부와 학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나의 뇌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라는 말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공부라는 말은 굳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터디, 어떤 주제를 막 들이파는 거예요. 굉장히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뭔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학습은 영어로 말하면 learning,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는 뜻이에요. 또 배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학원에 가는 걸 생각하죠.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이것도 고등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0.1초 만에 대답합니다. 대학에 가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는 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데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을 목표로, 그럼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지는 건가?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대학에 입학해서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입생들. 목표가 없어지는 것 같고,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보다는 학습은 왜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전주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즉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는 걸 뇌에서는 학습,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세가 지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55세다 그러면 지금 55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그죠? 그러면 내 공부는 언제 끝나나? 안 끝나요.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그죠?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지겹거나 하기 싫거나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이 왜 하는가, 학습을 계속해서 평생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역할이죠. 좀 생각하시게 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한데, 이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기도 학습을 하고 지렁이도 학습을 하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미물을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걔네들 다 학습을 합니다. 식물도 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이 뭐 대단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는 다 학습을 합니다. 생명체는 왜 학습을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죠? 뭐 알에서 태어나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하죠. 그죠? 적응을 하지 못하면 the end예요. 그냥 끝. 상황 종료.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학습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뇌가 아주 깊은 DNA 수준까지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학습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자꾸 무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평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평생 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학습을 왜 해야 되는 건지,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건지, 내가 80, 90이 돼서까지 계속 학습을 해야 되면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뭐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도 내가 어렵사리 돈을 장만해가지고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중고차를 좀 오래 타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소중한 내 돈을 써가지고 탔는데 이걸 오랫동안 10만 킬로가 아니라 20만 킬로, 30만 킬로까지 타고 싶다. 중고차를 그렇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사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타죠.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차가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뇌를 계속 여기 머리에 이고 다니시죠? 좀 무거우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1kg에서 1.2kg. 이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환경이라는 게 변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기나 빛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호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이 바깥에 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땀을 내죠.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려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방식에 크게 이제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범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저기 접근과 회피라고 해놨죠. 접근은 좋은 거에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거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는 뭐죠? 안 좋은 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은 좋은 거에 남보다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죠? 특히 이제 자기가 사자처럼 힘이 세지 않으면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도망을 갈 때도, 회피를 할 때도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낌새를 차고 도망가야죠. 이미 나타났을 때는 뭐
사자보다 느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접근과 회피를 아주 적절하게 하면서 잡아먹히지도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또는 그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먹이가 있는 맛있는 게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로 가게 돼 있고 시스템이 여러분의 뇌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밸런스를 딱 갖추고 있으면 그게 뇌로서는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행복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뇌과학적으로 행복은 여러분이 죽지 않을 거라는 회피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그런 확신이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좋아하는 뭐 먹이나 뭐든 간에 그죠? 잘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도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삶에 그러니까 생존에 최적화돼 있다. 나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거를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죠? 어떤 거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알아서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라는 거 뭐 여러분이 뭐 다윈의 뭐 종의 기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안 읽더라도 그죠? 종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식물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괴상한 모양의 동물들도 많죠. 그리고 인간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가 뭘까요? 추측컨대 환경이 이만큼 다양한 거예요. 그죠? 사는 환경이 그만큼 다양하고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뭔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뇌는 환경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하는 머신이다. 이건 기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뇌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뇌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는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그 어떤 영화나 이런 데는 반대의 경우도 많이 나오죠. 열악한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막 그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있지만 100이면 1명,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더 쉽게 뇌가 변하는 학습하는 방식은 자기가 학습하고 싶은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즉 적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적응합니다. 그죠? 그거는 뇌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디폴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적응적이 되는 거죠.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못하고, 그죠? 뭔가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그러니까 변화를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늘 타던 차가 여기서 항상 멈췄는데 오늘부터는 저쪽에서 멈춘다 그래? 변화했죠? 거기서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변화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부정적인 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의 뇌는 거의 매 초, 매 분, 매 시간 계속해서 환경에서 뭐가 바뀌었나 이것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뀌면 이거를 학습해야 되는 건지 내가 변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되는 뇌가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뇌 질환, 정신 질환 뭐 이런 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정신 질환도 환경과의 어떤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환경에는 이제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을 피해 다닌다든지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못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자기가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그러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그런 사건을 당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이제 그 사람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아주 잘 적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뇌는 저런 PTSD나 치매나 이런 데 걸린 뇌는 자기가 그 죽을 뻔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피해 다니면 안전하긴 하죠. 그죠? 비행기가 날지 않으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배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다에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사고가 두려워서 나가기 싫어.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가건, 그죠? 좀 이따 나중에 인공지능 얘기도 하겠지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코끼리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그죠? 근데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의 AI는 그런 거는 못 해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카멜레온 같은 거 저런 거 환경에 아주 적응한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변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뇌는 저거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변해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잠깐만 이제 뇌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약간 설명드리면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저기 여러분의 뇌가 있죠. 여러분의 뇌는 장기입니다. 장기. 이 뇌를 장기라고 하긴 조금 거시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장기면 이 위, 뭐 간, 콩팥 이식할 수 있는 거, 심장. 이걸 이식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래서 장기라고 부르기 좀 그래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걸 장기라고 부르다니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가 일반적인 세포가 원하는 모든 그런 요구 사항을 맞춰줘야 돼요. 잘 돌아가려면 산소도 공급해줘야죠. 피도 거기로 가야죠. 에너지도 엄청나게 씁니다. 사실 조그만 게 에너지를 엄청 써요. 여러분 몸의 한 4분의 1의 에너지를. 그래서 이 세포들이 그죠? 약 정확히 세본 사람은 없겠지만 대충 900억 개 정도, 850억 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많습니다. 이 많은 세포들이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이렇게 망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으면 망이라고 부르죠. 신경망. 그래서 신경세포, 뇌에 있는 세포를 신경세포 혹은 뭐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뇌세포,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뭐 여러분이 부르셔도 되고 그것들이 이 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뇌세포 하나는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집단으로만 기능적으로는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게 여러분의 학습을 좌지우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신경망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이야기를 아주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막 하면서 상황을 전달해야지 적응적으로 뇌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하나가 다 뇌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 한 300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계속 벌어지면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라는 게 우리는 이제 말로 하죠. 말로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말은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케미컬을 서로 전달하면서 약간 암호 같은 걸 전달합니다. 그 암호가 전부 다 케미칼 화학물질 암호가 전달되는 그 공간을 이제 시냅스라고 불러요. 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시냅스 이러면 저 사람 많이 아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냅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 뇌세포한테
야,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쫙 뭔가 얘기해 줄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학물질로 쫙, 화학물질 종류가 상당히 많고 그 같은 화학물질도 분비되는 양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분비하면은 그 다른 세포가 그 화학물질을 받아가지고 해독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저런. 뭐 이렇게 계속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뭐 뇌에 작용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저 시냅스의 화학물질의 전달을 조절하는 그런 약이고,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학습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주의가 너무 잘 집중되는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다 저런 시냅스에서 뭔가 평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뭔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시냅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뇌과학에서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게 지금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뇌 세포들이 서로 저렇게 시냅스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이건 뭐 여러 개가 표시된다고 된 건데 하나의 세포가 막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시냅스가 저기에 많이 쓰면 서로 굉장히 친해지고 강해진다고 하는데,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잘 안 쓰면은 약해져요. 그래서 강해졌다 약해졌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서로의 관계가,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하거나 뭔가를 경험하면 이제 또 얘기 안 하던 다른 세포하고도 저런 식으로 시냅스를 만들고, 야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면 이제 뭐 손절하기도 하고, 지들끼리 막 저러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하고 자꾸 이제 뇌를 비교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딱 열어보면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전자제품 한번 열어보시면 그 안에 무슨 회로가 있잖아요. 회로가 이게 정해져 이제 공장에서 나오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뇌세포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랑 얘기를 해볼까? 얘랑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그 시냅스가 계속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가지가 나와가지고 서로,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숲속에서 이제 여러분 타임랩스 비디오라고 막 빨리 돌려보면 막 새싹이 자라는 거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처럼 굉장히 유동적으로 평생 뇌세포가 계속해서 누구랑 친구를 맺을 것인가 막 손절했다가 또 얘랑 맺었다가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갓난 아기는, 그러니까 뇌세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갓난 아기가 뭔가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겠죠, 세상을. 그죠? 갓난 아기 이렇게 TV나 직접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죠. 그죠? 그냥 배시배시 웃기나 하지. 그죠? 근데 뭔가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죠? 여러분 집에 화분도 깨뜨리고 뭐 온갖 것들 사고를 치면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렇게 빽빽하게 있던 신경세포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서로 막 시냅스를 맺고 있다가, 그게 이제 열대 우림처럼 굉장히 무성한 숲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뭔가를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아까운 신경세포를 자꾸 잘라내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덜어내 가지고 저렇게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저 숲속처럼 뭔가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모양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열대우림처럼 돼 있어 가지고는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다 알아보고, 누가 알아봅니까? 여러분 뇌가 알아보죠. 먹어야 되겠다. 먹죠. 맛있다. 누가 맛있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뇌가 느끼죠. 그런 게 다 이제 정보 처리인데, 정보 처리가 되려면 정보가 흐르는 길이 있어야 돼요. 뇌 속에. 저런 거는 길이 보이죠? 그죠? 근데 갓난아이의 뇌 속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이렇게 막 한 곳에 모여서 흐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아주 정보가 독특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정원사의 일에 비유하는데 정원사가 정원에 어떤 모양으로 길을 낼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정원에 가면은 정원을 막 꽃을 막 밟고 돌아다닙니까? 그러지 않죠. 정원사가 내놓은 길로만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원사가 여러분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라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평생 정원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또 이런 정원도 가지고 있다가 저런 정원도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정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습은 그 학습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아까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이 한 가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환경, 혹은 예측하는 게 어려운 환경, 뭐 이런 걸 뭐 어려운 말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를 확신한다는 게 좀 어렵죠, 그죠? 이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것도 그죠? 지금 막 산불이 나서 굉장히 걱정인데 그런 변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학습을 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굳건하게 어제 벌어진 일이 오늘 또 벌어지겠지 하고 하는 게 거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그냥 영화 트루만 쇼 같은 거 보면은 어제가 내일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모레 같고 하루 그냥 똑같이 가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뇌는 학습을 이제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뇌가 적응하려고 계속 애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정원사가 무지하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 그죠? 그런 환경에서는 뭔가를 암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암기를 할 때는 왜 암기를 할까요? 시험을 본다. 암기를 해요. 의미도 모르고 막 외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거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가서 구구단 시험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구단은 그대로 그냥 뱉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인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환경이 아까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내가 외운 게 그대로 다시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암기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뇌는 암기를 하지 않고 대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뤄야 되는 환경이 있고 여러분의 뇌가 저기 하얀 게 뇌라고 합시다. 저보다는 더 예쁘게 생겼지만 그러면 뇌는 저 환경을 어떻게든 경험을 해서 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경험을 수집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이런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합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정보를 실어 나릅니다. 뇌에다. 지금 뭐 무슨 빛이 들어온다, 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무슨 냄새가 난다, 뭐 무슨 맛이 난다, 그죠? 뭐 촉각도 있으니까 부드럽다, 뭐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뇌는 뭐 그걸 다 외우나요? 부드럽다, 뭐 그죠? 뭐가 들어온다, 뭐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모델을 만든다고 저는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저 뇌가 두개골 안에 있잖아요. 두개골 안에 있어서 뇌는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답답해요. 항상 짜증이 나 있어. 그래서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바깥 세상에서 오는 정보라는 거는 이 눈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주의라는 이 어텐션이라는 게 주어져야만 또 뇌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제한적인데 인간은 그죠? 여러분 곤충이 보는 이런 빛의 파장 이런 거 잘 못 보잖아요. 우리는 뭐 박쥐가 듣는 초음파 이런 거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은 자연계에서 보면 상당히 후져요. 굉장히 성능이 이거 약간 좀 성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보를 실어 나르고 정보를 실어 나른 게 또 다 접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뇌에.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한 것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뇌는 이제 주의가 집중되고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바깥 세상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 이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레고 블락 같은 거 있죠? 레고 블락 같은 걸로 야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일단 만듭니다. 대충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내가 지금 보는 게 이렇게 생겼겠지 하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한번 뭔가 행동을 해보자. 그리고 뭔가 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근데 저 모델이 잘못되면 사고가 나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거나 기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막 가가지고 엄마가 잠깐 한눈 팔면, 그죠? 유리장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죠. 그럼 깨지죠. 그럼 걔는 그 유리잔이라는 거에 대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게 밀면 안 된다는 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유리잔의 모델을 저거 맛있겠다 하고 가가지고 밀어보고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다시 옵니다. 막 깨지고 엄마의 화난 목소리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델을 또 수정해요. 그다음에 또 저기 가서 딴 거 건드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모델을 점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과 이렇게 조율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미 여기 보니까 깐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이미 그 과정을 다 마친 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어딘가에 가면 거의 그런 식의 학습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고 여기가 아니란다 뭐 절로 가보고 그런 류의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학습이라고 하냐면 이제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하죠. 시행을 해봐야, 그리고 착오, 그러니까 에러라고 그러죠. 뭔가 잘못된 걸 겪어야 계속해서 학습이 좋아지는. 그래서 말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한데 착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학습이에요. 이거는 그런 종류의 학습. 그죠? 그러니까 뭘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학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학습이 교육 현장에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뭘 하면서 계속해서 모델이 정교화된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실수를 한다는 것만 계속, 이 착오, 유리를 왜 깼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계속 지적하니까 이게 시행을 하려다가도 또 혼날 것 같으니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습이 돼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됩니다. 근데 저런 류의 학습이 사실은 뇌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학습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뇌 속에 상당히 다른 류의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뭐 정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정원은 이렇게 생겼어. 왜? 내가 특정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가다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태어나면서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환경에 자라서 특정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특정한 친구들하고 특정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거 제가 재밌는 비디오라서 저 사람 다 큰 어른인 것 같은데 저게 취미인가 봐요. 레고를 가지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저런 사람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저런 거 하는. 여러분이 저런 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뇌가 뭔가를 경험하면 빨리 가가지고 자기 모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델. 여러분의 뇌 속에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저런 블록 같은 그냥 막 흩어져 있는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어서 뭐 저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모델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뇌는 그걸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경험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정원사가 이 가지를 자를까 말까 결정할 때 경험이 딱 들어오면 자르랜다, 잘라. 뭐. 그리고 자르려고 딱 하는데 그거 자르면 안 된대. 자르지 말자. 그게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 정원의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자기의 정원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모습 뭐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이제 그런 정원 가드닝이라고 하죠. 정원 일을 하는 이제 여러 뇌들이 있어요. 여러 뇌 영역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팀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해마라는 여러분의 뇌의 양쪽에 이렇게 있는 해마라는 영역입니다. 이 해마가 여러분이 경험한 걸 아주 즉각적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해마의 특징은 이게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저거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마를 흉내를 못 냅니다. 해마의 어떤 면을 흉내를 못 내냐면 해마의 학습은 그 별명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원샷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원샷 한 번에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오늘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는 걸 봤다. 오 하면서 우당탕탕 부딪히는 거 봤어요. 원샷이죠, 그죠? 아저씨 잘 못 봤어요. 다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뭔가가 뭐 강아지가 이렇게 하다가 뭐 물병을 깨뜨려 가지고 탁 깨졌어요. 깨지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이거 원샷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본 거를 어떻게든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까 그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그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학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스냅샷 이게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탁 찍는 것처럼 한 방에 그걸 한다고 해서 스냅샷 학습이라고도 하고 원샷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생존의 혹은 적응의 무기입니다. 사람은 한 번만 자기 앞에서 경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자극이나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한 번만에 바뀌지 그럼 몇 번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계학습한테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는 상당히 부러운 어떻게 쟤네들은 저걸 하지? 이제 기계학습이 우리는 수천만 번을 반복해야지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를 쟤들은 그냥 막 해 한 번만 하고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이런 게 걸리면 이제 해마가 이상하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자꾸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원샷 학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샷으로 가다가 동창을 만나서 야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다가 야 너 오랜만이다. 그럼 동창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야 우리 아까 보지 않았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한 게 그 다음에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그냥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 동물의 왕국에서처럼 바로 죽지는 않지만 위험하죠. 그죠? 뭐 영화 메멘토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억을 그러니까 한 번만 경험하고 한 번만 경험한 거를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거를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딕 메모리.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학원 안 다니셨는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화 기억 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 기계학습 AI는 다녀야 됩니다. 학원을 다녀도 못 해요 지금.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일화기억. 이 일화기억이 아주 놀라운 기능을 많이 발휘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뭐 비가 오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의 일화기억이에요. 대개는 특정한 장소가 있고 장소에서 본 어떤 대상들, 사람이나 사물이 있고 그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무서웠는지 좋았는지 그런 그 가치, value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무비, 동영상처럼 쫙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눈을 뜨자마자 이제 해마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쫙 기록해요. 그죠? 오늘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작정 기억 계속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고 제가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냐고 오늘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한테? 없었죠? 네. 그러면 제가 물어봤으니까 생각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뭐 드셨나요? 시리얼 먹었다. 그러면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기억은 이제 남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쫙 찍다가 야 근데 이거는 3일 지났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냥 없애. 지워요. 그걸 다 갖고 있어봤자 용량이 부족해서 지우는 게 아니고 그거 다 갖고 있어봤자 쓸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쓸 일이 없는 걸로 판명된, 즉 인출, 야 이거 꺼내라는 지시가 없는데 계속 이러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망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망각을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망각은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뇌가 쓸데없는 거는 다 버려야, 그죠? 여러분도 누구 친구 집 가면은 옷장 딱 열어보면은 와 옷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걔는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왜 입을 게 없니? 여기 다 있는데 이건 이런 거 다 안 입는 옷이야. 안 입는 옷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옷장을 열었을 때 뭘 입어야 되는지 빨리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빨리빨리 버리는 애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친구는 옷장에 딱 입을 옷만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빨리 할 수가 있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지식을 막 하드 드라이브처럼 계속해서 아까 맨 앞에 나왔던 똘똘이 스머프 같은 애는 진짜로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하면 못합니다. 아는 건 많지 의사결정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뇌는 적응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 쓸데없는 걸로,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버리는 그런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마가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이런 걸로 망가지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마가 경험한 거를 다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어떤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그 막 레고 열심히 만들던 그 사람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청주시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 온 사람도 여긴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막 이어붙여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머릿속에 지도라고 하죠. 공간에 대한 모델은 지도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없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델을 딱 띄워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끝나면 이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해마가 없으면, 그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하게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거를 이제 해마에 그런 일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거를 발견하신 이 존 어키프라는 분이 노벨상도 그걸로 타고 그랬어요. 뭐 그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마의 장소 세포, 플레이스 셀이라는 그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런 게 있어서 이 장소 세포는 한 번만 딱 경험하면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고 딱 그 GPS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 세포가 여러 개가 모이면 모델을 금방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얘들이 이 해마에 있는 세포들이 장소만 모아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즉 지도가 물리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라고 생길 수 있는 거는 다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지도 같은 거, 그죠? 이 사람하고 만나보고 저 사람하고 만나보고, 여러분 그 SNS에 카톡 친구들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친구들의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얘랑 친하고 쟤는 쟤랑 친하고, 나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뭐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커피, 전 세계의 커피 나무의 뭐 지도, 어떤 커피는 어디서 나고 뭐 이런 지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자기가 그걸 떠올려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모델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만들고 다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모델은 계속 갈수록 점점 세상과 일치도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에요. 이게 뇌의 발달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인공지능은 발달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뭐가 더 나아지는 건 없고, 공장에서 훈련받고 나와서 막 하다가 더 이상 그 세상에 다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면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가 훈련받고 나오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그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되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아기 때는 뇌가 별 볼 일 없다가, 그죠? 20대, 30대의 뇌가 가장 우수하다가 40대, 50대면 조금 이제 쇠퇴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50대,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뇌가 점점 퇴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뇌가 나이 들어서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이 있나요?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걸 뇌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뇌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발달. 발달이 어디서 끝나나요? 안 끝나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가진 아까 그 세상에 대한 모델을 정원이라고 표현하면, 정원의 종류, 모델의 종류나 그 모델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죠.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 대신 그 모델을 만드는데, 원래는 모델을 만들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10대나 이런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죠? 특히 뭐 2-3살짜리 애들 호기심 아주 탑이죠. 잠깐 한눈 팔면 어디 가고 없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지금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60이 되신 분이 세상을 나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잠깐 한눈 팔면 어디로 가? 그거는 약간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근데 그 호기심을 그렇게 그 나이에는 낮추는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새로운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달을 해나가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델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뇌의 능력과 발달 과정에 이제 뭐 어린 사람, 젊은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은 다른 능력을 요구해야 돼요. 대개는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100m를 누가 빨리 달리는지 뛰어보세요. 역시 20대가 빠르군요. 나이 든 데는 100m를 달리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죠? 더 원숙한 판단,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거나 그런 것들은 20대의 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막 이렇게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뇌는 점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바뀌고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이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는 거대한 학습의 하나의 그냥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뭘 학습한다고, 뇌가 학습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학습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잘 다뤄질 수 있는 모델이 머릿속에, 뇌 속에 들어앉으면 이제 그거는 학습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여러분 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영화 가서 표 끊고 가가지고, 그죠? 그 예고편 나올 때는 좀 떠들다가 핸드폰도 하다가 예고편 딱 꺼지고 막 불 꺼지고 하면 야 조용히 해. 그죠? 그런 게 영화관에 대한 모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모델이 영화관에 안 와본 사람들은 갑자기 그 아이들 데려오신 부모들 뭐 엄마 여기 왜 이래? 그럼 야 조용히 해. 그죠? 걔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다음엔 그렇게 안 하겠지? 그것도 여러분이 어디 시장에 가시면 시장이라는 모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굉장히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게 조금 나오더라도 상당히 순간적으로 학습해서 또 적응을 합니다. 그죠? 그런 뇌가 우수한 뇌예요. 그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그 모델들이 아주 많은 시행착오나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정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대부분 다룰 수가 있어. 그런 뇌는 적응적이고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기가 놀이공원에 갔다. 놀이공원 처음 가시면 여기 뭐 어디가 어딘지 너무 넓고 그런데 몇 번 가면 모델이 딱 들어가지고 야 여기서 저기는 줄이 기니까 빨리 여기서 타고 저쪽으로 가고 막 10대들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자기가 뭐 세계사를 배웠다. 그러면 세계사가 자기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모델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그 안을 여러분이 상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고 광화문 가자. 그러면 지하철 많이 탄 사람들은 지하철 모델을 딱 머릿속에 띄워가지고 그 안을 돌아다니죠. 야 근데 사당에서 갈아타면 사람이 많더라. 거기는 너무 많이 걸어.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상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으면 자기가 그 모델을 잘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학습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동창 회장 이런 분들은 동창회 인물들 다 띄워놓고 걔는 회비를 안 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죠? 상상으로 막 사람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가 아니고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그 전인권 씨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그 가사를 듣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를 저는 몇십 년 만에 지금 깨달은 것 같은데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뭐 했는데 뭐 알고 보면 나는 나만의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내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갖고 왔던 모든 꿈 뭐 그것만이 세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저게 저 얘기였구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험을 잘 봐가지고 우수한 대학에 가서 변호사, 판사 뭐 이렇게 뭐 되면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선택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 환경에서 남이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독특한 경험은 자기의 머릿속에 뇌 속에 독특한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모델이 점점 더 독특해지면서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눈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나는 남하고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저기 좋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야. 나는 그때 이게 좋다. 난 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정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원이 어떤 모델이 나는 사람들하고 독특하게 사막 같은 정원을 만들게 됐다. 뭐 어떤 이유에서 경험이 뭐 그렇게 됐건 그런 사람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인장이나 바위를 보면 야 저거 내 정원에 맞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잘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바라기 남들은 예쁘다고 하는데 사막에 웬 해바라기 나는 저런 건 별로야. 그래서 세상이 되게 애매한 것 같지만 취사 선택이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근데 이제 자기 정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뭘 자기 정원에 드릴지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저걸 했으니까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거는 불행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원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 생긴 모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막 하다 보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학습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뇌 속의 모델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계획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육상 선수가 자기는 오래 뛰면은 허파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달리기 단거리는 굉장히 빨라. 그러면은 어디를 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남들의 잘하는 것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계획이 실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 이미지네이션, 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되게 대단한 뭐 창의성, 창조성, 창조적인 뇌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마는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나 멍하니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막 자다가 보시기도 하죠. 그럼 막 꿈 꿨다고 그러죠. 꿈이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마가 경험하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상상이나 시뮬레이션은 뭐에 의해서 제한된다?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단한 걸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 뭐 이런 무슨 그 우스갯소리로 야, 연애를 안 해본 애가 무슨 연애 소설을 쓰니? 그럼 소설가는 다 상상으로 하는 건데 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죠? 지하철을 안 타본 사람이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경험의 풍부함이 상상의 풍부함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건 다 그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가만히 놔두면 상상을 못해서 날리고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죠? 어린애들 보세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들 보면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엄마 근데 쟤는 왜 저래? 말이 왜 뿔이 있어? 저거 웃긴다 막. 그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그게 다 상상이에요. 그죠? 근데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상을 못하게 막, 그죠? 막습니다. 12년 동안 막으면 애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하라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면서 입을 다뭅니다. 그죠? 그거는 학습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상상을 하는 게 말이 좋지 또 틀렸다고 뭐라 그럴 거면서, 이게 이제 뇌가 학습을 한 거예요.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수업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뇌를 상상하고 싶은, 창조하고 싶은 뇌를, 아이의 뇌를 만드시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적응해요. 그죠? 뭐 상상하지 못하는 뇌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아주 잘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게 모델이 정확하게 있으면 공감, 요즘에 공감을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서로의 모델이 커넥트되는, 딱 연결되는 느낌이 있으면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그 사고를 당한 유족이 비슷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저 사람도 이걸 똑같은 걸 모델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좀 지금 인공지능처럼 막 서로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저는 이런 사건, 뭐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 이런 게 다 이 모델이 서로 나의 모델과 저 사람의 모델이 저 사람도 그런 일을 겪었나 보네. 그래서 딱 커넥트가 되면 공감된다는 느낌을 갖고, 이해된다는 느낌을 갖고, 소통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경험이 모든 거를 다, 이런 걸 보면 상상, 뭐 공감, 이해 그런 걸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 잘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되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너네 공부 잘하면 뭐든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도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나의 뇌는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특정한 부모 밑에서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모델을 만든 것 같고, 그래서 남과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무거나 될 수가 있지? 아무거나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이에요. 사람은 뭐든 될 수 있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그죠? 그냥 사람한테 이제 막 어떤 노력의 이슈, 너는 뭐 근성이 부족해, 뭐 옆집에 봐라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뭐든 될 수 있다. 그런 말은 사실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무엇이든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고 독특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독특한 사람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직업이 있고 뭐 AI가 들어오건 뭐하건 아주 많은 자기만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모델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모델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걸 계속 그쪽으로 개척하다 보면 그 삶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 뇌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변해가고 어떤 변함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그게 이제 모델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자기에게 맞는 뭔가를 하는데 더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게 그죠? 그런 것들이 뇌 학습의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걸 이제 모델이라고도 하고 맥락이라고도 하는데 나만 가진 맥락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 뭐 몇백 명이 있어도 눈이 두 개고 뭐 코가 하나고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뇌는 다 다르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모델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토론하면은 뭐 막 서로 막 싸우는 것도 모델이 다르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공지능이 이제 막 발달하면은 여러분이 저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여러분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해마 관련한 학습 시스템은 굉장히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원샷으로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학습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의 뇌에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변화가 없는 루틴한 것만 다루는 또 학습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아주 많이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의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1시간 넘게 얘기한 거는 아직은 그냥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굉장한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없으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런 로봇들도 지금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저런 애들.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층간 소음 때문에. 저거 하나 움직일 때마다 하는데 근데 대개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모터 이슈니 뭐니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저 사람들이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지. 그래서 여러분 뇌에 저런 걸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뭐 기저핵이니 손해니 뭐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뭐 이렇게 루틴한 거 악기 배우는 거 뭐 골프 배우는 거 뭐 구구단 외우기 뭐 국민체조 외우기 뭐 태권도 뭐 그 뭐죠? 그 품새 외우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그냥 품새가 뭐 오늘 다르게 하고 내일 다르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되는 반복되는 걸 학습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하게 될 건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하게 됐을 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모든 루틴한 걸 다 하고 반복되는 걸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렇게 무인 자동차와 인공지능이 자동차가 운전하면 저 안에서 뭘 할 것인가? 그죠? 저 여자가 뭘 하는 것 같나요? 아마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뭐 강의를 하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복적인 거, 기계스러운 걸 안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망치질을 하다가도 아, 논문에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안 하게 되면 꼭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래는 사실은 저 말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AI거든요. 저거는 AI 아티피셜은 아니지만 인공은 아니지만 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뱀이 나타나면 옆으로 피해가고 사람이 그걸 다 일일이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바위길에서 어떻게 달리고 그래서 카우보이는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어디로 갈지만 이렇게 계획하면은 나머지 디테일한 달리기는 말이 다 알아서 해요. 그죠? 저 정도만 돼도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저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인간과 AI가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갈 세상인데 아직은 그런 세상은 많이 여러분 앞에 제 생각에 10년 안에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여러분의 해마 관련한 시스템들이 언젠가는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그 상상력과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할 날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미디어에서 막 쏟아붓는 이런 장밋빛 그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이란 말은 좀 그렇고 너무 이게 가까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걸로 일단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차고 멋진 강연 그래요?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즉석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번 찾아와서 듣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금 그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데 우리 보통 학생들 보면 하루 종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뭐 카톡을 보든 뭐를 이렇게 보고 잠을 자는데 그럴 경우 잠자기 전 30분 또 일어나서 30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해마에 기억되어 있던 그런 데이터들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고 손에 이렇게 모래를 들고 있던 그 모래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교수님께 그게 진실인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 직접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 현직에 또 계시는 선생님이십니까?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네, 또 귀한 거름 고맙습니다. 그게 핸드폰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가 관여하는 종류의 기억은 사실은 뭘 보고 모델을 형성한다고 남는 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해서 써봐야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써본다는 게 이제 그걸 인출하는 거죠. 제가 아까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하면은 생각해가지고 아침 시리얼 먹었는데요. 그 말해보는 것 자체도 그 기억을 남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자면서 핸드폰을 자기 전에 보면서 핸드폰하고 얘기를 할 일은 별로 없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말을 이제 요즘에 뇌인지 과학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가 뭐가 단기고 장기냐는 또 기간이 되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뭔가 서랍에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오래 남는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기억은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남한테 인출해서 보여주고 그걸 써서 뭘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쇼폼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자기 전에 쇼폼을 보겠죠. 그런 건 거의 안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육 자체도 사실 책에서 읽었다고 머리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어디에 써봤느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실천, 프랙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만 되게 해마가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경험을 하는 거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데 교실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뭘 활용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교육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큰 원리로 생각하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는 게 이제 기억과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보는 게 기억과는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보고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네. 그러니까 책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읽고 누군가가 그게 무슨 얘기였니? 그러면 무슨 얘기였더라?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출을 했잖아요. 네. 인출을 한 것은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뭔가 뭐 핸드폰으로 보고 웹툰을 보고 쇼폼을 보고 그냥 이렇게 재밌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기억은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뇌가 그걸 담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네. 혹시 답변이 잘 됐을까요, 교장 선생님? 답변이 너무 지금 짧은 시간에 해야 돼서 그런데. 네. 그래도 질문 너무나 감사드리고 답변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스타트를 딱 끊어주셨는데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하얀색 옷 입으신 분.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요새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디어 속 사람과 내가 의사소통하는 것도 실제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것과 똑같이 학습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나지 않은 사람과 뭐 줌 화상회의 같은 거? 네. 네.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사람의 뇌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저 사람의 그 몸과 몸에서 특히 나오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픽업하거든요. 그게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주 미묘한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뇌가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웹판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는데 이렇게 막 상냥하게 하다가 반응이 별로 같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 사람의 말 톤이나 이런 거에서도 뭔가 정보가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멀티 모델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언어라는 거 외에도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풍부한 그거를 전달하는 매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메타라는 회사의 꿈이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들어와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상현실 메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이상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쟤네들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챗 GPT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챗봇도 사람이 그렇게 언어로 계속해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내가 뭐 하니까 저 사람이 끄덕끄덕 한다. 그러면 뭐 이제 그거에 따라 또 반응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non-verba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제스처나 표정이나 바디랭귀지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체하고의 소통으로만 자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전화하는 거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블락돼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가드가 돼 있는 느낌인데 뭐 이게 실시간으로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이게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에 자기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훈련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훈련만 돼 있는 어떤 뇌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게 그런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아주 다른 스킬을 요구하고 뭔가 내추럴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린 자녀분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공통 질문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관심 있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단 AI 이 사회 속에서 조금 우리 아이에게 좀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 먼저는. 근데 그거는 사실 부모님들은 저도 뭐 아이를 둘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 어릴 때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애가 아주 독특하게 어떤 환경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거를 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내추럴하게 자기가 아주 자연적으로 끌리는 걸 타고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TV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고정돼 가지고 막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같은 게 나와도 다른 애는 뭐 다른 뭐 장난감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레고 만드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책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나가서 막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상태가 사실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 자기만의 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기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어떤 쪽에 적성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적성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재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훈련을 받은 애들은 사실은 어떤 그 동기부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집중하는 훈련이 돼 있는 뇌를 가진 그 뇌는 다른 분야에서도 집중하는 그 훈련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전이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옮겨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흥미도 없는 거에 막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막 학원을 막 몇 군데씩 다녔는데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데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가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그런 학습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근데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애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웹툰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 우리 애는. 웹툰을 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이러면 또 교육적으로 안 좋은. 그렇지만 집중력이 발휘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학습하는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런 쪽에 흥미 있는 걸 점점 넓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해야지. 이거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냥 부모가 기다려야지 이걸 막 그 주입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뇌들이. 그래서 그건 부모님만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선생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해서 재밌는 걸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면 일단 그 분야는 걔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왜 해야 되니 누가 물어보면 자기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이런 분야가 뭔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 그 뇌과학 분야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딱 눈 동그랗게 뜨고 잘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9시가 다 되었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때 여기 가운데 분이 드셔가지고 마지막으로 3분이 드셨네. 3분. 저희가 또 사인회까지 있어가지고요. 예. 네, 정말 여기가 제일 죄송합니다. 빨랐어요. 네, 가운데 계신 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온 학생인데요. 오, 나왔어요. 오. 일단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자, 중학교 2학년 맞는 거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가야 하긴 하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잘하려면 어떤 공부 방식을 하는지.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암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로
뭐 어떤 분야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분야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외우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쇼컷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술자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전혀 추천하지 않고 오. 그거는 진짜 AI한테 자기 밥상을 물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하는 선생님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도. 그러니까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그 맥락적인 게스트라는 것도 뭔가 그 암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놓고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아예 학생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모델을 만들면 사실은 어려운 시험 문제는 자기가 암기했던 걸 그대로 풀어내는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응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의 신들이 잘하는, 공부의 신들이 무슨 암기의 천재들은 아니고 어떤 맥락을 남들은 암기하고 있을 때 그 맥락, 그 암기 재료들이 형성하는 어떤 맥락을 학습한 다음에 그 맥락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상황, 변칙적인 상황에서 찍는 게 아주 발달한, 그게 여러분의 뇌가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학생에겐 너무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 외울 수 있습니까? 그거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외우지 마. 외우려고 하는 선생님한테 그 말 듣지 마. 참 진짜 어려운 거네요. 그거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외우지 않고 외우는 과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생각해 보세요. 와, 엄청난 숙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노벨상도 탈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학생은? 과학하고 영어는 다 잘 되는데 오. 수학이 지금 완전히 수학은 절대 외워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러게요. 과목이죠. 네. 그 그래도 잘하는 분야가 역시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예, 그 분야를 또 전문적으로 계속 열심히 파다 보면 네. 우리 앞에 있는 교수님처럼 멋진 또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9시 3분 이제 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 또 좋은 강연도 듣고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셨던 그 질문들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뭐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을 좀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또 강연을 해주신 이인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